조혜진 의원님 낙태법 개정안 지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례로 우리 애국가족장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이리 호전하세.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이신 원대현 대표께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존중하는 조혜진 의원 낙태법 개정안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과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외 경상남도 시민단체들과 기독교계는 2020년 11월 13일 조혜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안을 만든 조혜진 의원을 적극 지지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입법부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현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둘 다 중요한 권리이지만 낙태 갈등의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는 양자택일 방식으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법익을 위해 다른 법익을 희생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양 기본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마련할 것을 국가에 요청한 바 있다. 그 후 지난 10월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발의하였다. 정부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 허용, 24주 이내는 사회 경제적 사유 등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를 최대한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정부안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를 가능하게 하여 사실상 청소년을 망가뜨리고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이다. 이어서 권인숙 의원 등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는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임신 수주에 관계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법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선택했다. 태아의 생명을 희생하여 여성의 편의만 보장하는 법안들이다. 사실상 태아의 살인을 합법화하는 개정안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난주 11월 13일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혜진 의원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낙태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이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는 낙태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통탄스럽고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법안이 절박하다. 이제 우리는 100번 양보하더라도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에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혜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이전인 임시 6주 미만의 낙태는 사유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학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출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다. 일반인들도 심장이 뛰고 있을 때를 살았다고 하며 심장이 멈췄을 때를 죽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반인의 인식과 의학적인 지표인 심장박동 감지를 기준으로 하여 생명의 시작인 수정란 착상 시부터 심박동이 감지된 시점 이전의 태아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그리고 조혜진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낙태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10주를 한도로 하며 예외적으로 임신의 지속이 태아와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20주의 범위 내에서 인공임신 중절 시술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8주 이하가 84%, 12주 이하가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헌재도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각각 2주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하며 이른바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는 임신 제1, 3분기에 낙태가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 학회는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조혜진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법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 중절 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공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의 건강 및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는 조혜진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일방적인 주장과 일부의 요구만 담은 지금까지의 개정안들과는 달리 법률적,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윤리적 차원까지 고려하여 만든 개정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용기를 내어준 조혜진 의원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모든 생명은 존중받고 생명윤리를 지켜나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으로 조혜진 의원의 개정안이 제정되도록 함께할 것이다. 2020년 11월 16일 바른가치 수호 경남
도민 외에 우리 여러 기관들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성시아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김종준 목사께서 기독교계의 의견을 성명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성명서.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말까지 낙태 관련 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관련 조항은 폐기된다. 현재까지 발의된 정부와 권인숙 의원 등의 개정안은 낙태죄 폐지와 사실상 낙태의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법 개정은 어떻게든 진행되어야 하는 통탄할 현실 앞에서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복음주의 생명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연합하여 강력한 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는 낙태에 대한 성경적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태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립적인 생명체이다. 하나,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하나, 과거 국가의 산하 제한 시책 아래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생명과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한 교회의 죄를 회개한다. 또한 교회의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낙태를 한 모든 성도들의 죄도 회개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한다. 하나,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이다. 하나, 낙태법 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정되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낙태법 전면 폐지를 막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0년 11월 16일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일동. 다음은 밀양 굿모닝병원 원장님이신 최헐림 원장 선생님께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굿모닝병원의 최열림입니다. 이미 앞서 두 분께서 저하고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9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에 해당하는 국가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맨 먼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낙태를 부추기는 법안을 마련한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험법의 입법 예고는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세계 195개 국가 중 68%인 132개 국가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110개국에서만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각자 어머니의 뱃속에서 성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체에서 출발하여 타로 40주간의 시간을 거쳐 영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개중에는 40주간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수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40주가 조금 지나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면서 22주만 지나면은 10명 중 1명은 살아남고 23주가 지나면은 5명 중 2명이 살아남고 24주가 지나면은 미수가 2명 중 1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미수가들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낙태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정자와 난자가 나팔관에서 만나는 수정에서
착상에 이르는 기간이 5일 내지 7일에 이르르고 그 이유는 자궁에서 자라는 배아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임신 만 8주까지를 배아기라 하고 임신 8주부터 출산까지를胎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첨단 의료 장비가 개발되면서 임신 6주가 지나면은 심장 박동이 시작되고 임신 8주가 되면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형성되며 머리와 몸통이 구별되고 손과 발이 구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신 12주가 되면 태아의 신체 기관의 대부분이 완성되어서 인간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여성 본인의 요청으로 낙태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태아가 임신한 여성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손톱과 머리카락 같은 여성의 부속물입니까? 계획되지 않는 임신이라고 하여서 아기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하다고 합니다. 낙태를 하는 여성은 밥 먹듯이 안전하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착상이 되기 전에 복용하는 사호흡심약도 성교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성공률이 95%에 이르지만 48시간이 지나면 58%로 뚝 떨어집니다. 그 약의 복용으로 인해서 복통, 출혈, 자궁의 임신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12주가 되면은 태아가 인간의 모습을 다 갖추고 살아있는데 14주 이내에서 임신부가 원하면 자유롭게 낙태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기나 한 소리입니까? 임신 22주만 지나면 태아의 10명 중 1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24주 이내에서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단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낙태할 수가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임신 20주인지 28주인지 누가 그 기간을 정합니까? 임신부가 낙태를 하기 위하여 마지막 생리를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28주도 23주라고 기록하고 낙태를 시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낙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열리지도 않은 자궁경부를 열기 위하여 차례로 작은 기구부터 큰 기구를 써서 늘리거나 잘 안 될 경우 자궁경부에 물체를 삽입하여 차츰 부풀어 오르게 하여서 하루 이틀 뒤에 촉에는 카테터를 이용하여 석션, 흡입을 하거나 임신 주수가 커서 사람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구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갈갈이 찢어서 뜯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공인된 살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낙태된 타의 태반이 암암리에 밀거리에 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궁 속 타를 없애는 임신 중줄 수술로 말미암아 자궁 출혈, 자궁 천공, 자궁의 임신, 골반염, 심지어는 영구적인 불임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 임신부는 태아를 주겠다는 자괴감에 얼마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겠습니까? 미성년자가 섹스를 즐기다가 임신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들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낙태를 하였다가 부작용이나 합병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망가지고 영구적으로 불임이 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1970년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나친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잘 키운 딸아나 열아들 안 부럽다 등의 슬로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무렵인 1973년에 모자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모자보험법에서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불임 시술을 받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잘 모르고 만들어진 법이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법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산부인과 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약 3,000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1년으로 치면 11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아이가 출생할 때 2명의 태아가 낙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1월 13일 1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고 우리 지역구의 조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과 모자보험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부의 법률안과 또 다른
급진적인 페미니즘들이 주장하는 낙태 전면 금지와 또 의료계가 주장하는 아내 절충안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이 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조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른인권 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께서 어느고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다시 한번 구호하겠습니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인권 여성연합 사무총장 전혜성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서울에서부터 아침에 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낙태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집회를 했고요. 많은 기자회견들을 통해서 왜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 어떤 언론도 저희의 이야기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독교 언론들과 몇몇 유튜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지지하는 이 조혜진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헌법의 질서 아래 살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에 따라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저희가 그래도 가장 받아들일 수 있고 가장 지지할 수 있는 법안을 내주신 조혜진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공동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요. 저희의 그런 마음과 저희의 의견을 담아서 오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모두 존중하는 새로운 낙태법 개정안 환영한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 보건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개정안과 권인숙 의원 등이 요구하는 개정안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그러한 발의가 이루어져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실제로 14주 이내에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그다음 24주까지의 사회 경제적 이유의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낙태가 12주 이내에서 95.3%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전면적인 낙태와 같다.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인숙 의원 등은 낙태 관련 형법이 본래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을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옹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년 헌재에서 요구하는 개정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매우 편파적인 법안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사회 경제적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실제 법 개정 이후 현실에서 적용될 때 생길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책임한 입법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기존의 낙태 관련 형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정한 주수를 정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입법은 이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무시하고
생명 윤리를 저버리는 그러한 입법으로서 많은 여성들과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애가 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긴박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금요일 조혜진 의원님이 정말 놀라운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정말 가뭄 속의 단비같이 정말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어느 한순간도 어떤 한 생명도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시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심장 박동이 개시된 그 이후의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조혜진 의원 개정안은 심장 박동이 감지된 이후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산부에게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 등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 경제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의 계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 기간에 대해서 처벌을 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 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 사유에 의한 낙태 시기도 허용 시기도 20주로 앞당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여성과 태아를 이해가 충돌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며 여성의 권리를 태아의 권리보다 앞세우는 것에 저희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왔습니다. 이런 법이 생긴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더욱 가속화되고 문명 국가로서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며 동시에 국가의 존속을 좌우하는 미래 세대가 급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조혜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통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새로운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0여 개 여성단체들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조혜진 의원 법안을 국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좋은 법으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대 국회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다시 한번 구호하겠습니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도 살고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도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2020년 11월 16일 바른인권여성연합입니다. 심 가정회복 코칭 상담 연구소 김미애 소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 가정회복 코칭 상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미애 소장입니다. 저는 우연히 낙태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16일자 경향신문의 내용입니다. 스위스는 3월 1일부터 살아있는 랍스타, 바닷가재를 끓이는 물에 넣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린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가디언 등 외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조리 전에는 반드시 기절시켜야 하며 그마저도 전기 충격 등 제한적인 방법이 허용하며 랍스타를 얼음 위에 올려 수송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랍스터도 고등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생명을 죽이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허용해 주는가에 대한 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랍스타의 고통, 길 고양이를 함부로 죽이는 것들에 대한 아픔과 슬픔은 있는데
인간의 태아에게 아주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수철 교수는 임신 10주 된 태아도 장기와 팔, 다리 등 사람의 모습을 다 갖고 있고 심지어 통증을 느낀다고도 합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못할 뿐입니다라고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대한 낙태가 허용될 사회적 움직임을 보이자 교수님은 이러한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홍 교수님은 심지어 이 기간의 태아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속설까지 퍼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태아들도 우리와 똑같은 통증을 느낀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정 기형아 검사를 하기 위해 10주 된 태아들에게 바늘을 가까이 들이대면 필사적으로 태아들이 피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신경도 같이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주 되면 장기와 팔, 다리 다 형성되고 입 벌리면 손발도 움직입니다. 다만 아프다는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인데 그렇다고 그 고통을 외면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임신 제2, 3분기에 이뤄지는 D&E 낙태 수술의 잔혹성을 고려해보면 인간의 태아가 오히려 랍스타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D&E 낙태 수술은 금속기구 또는 라미나리아 또는 미프진의 주요 성분인 미소프로스톨 400mg을 4시간 간격으로 주입시켜 자궁 경부를 확대시킨 후 태아를 기계적으로 분쇄시켜 제거하고 잔류 수태물을 진공청소기에 20배나 되는 석션을 통해서 다 흡입하게 됩니다. 작은 주스의 태아는 흡입술로도 가능하지만 임신 제2, 3분기의 주스 10주 이상의 주스 태아는 흡입술만으로는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D&E의 같은 수술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산부인과에서 일했던 그 시절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소위 질경이라고 불리는 스페큘럼의 질의 확대 사이즈를 각기 다른 금속기구를 자궁 경부에 넣어 자궁 문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가위같이 생긴 링포셉을 넣어 태아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누워있는 어린 산모 뱃속에 있었던 태아는 출렁이며 움직이는 태아의 모습을 봤습니다. 림포셉에 잡히고 싶지 않았던 태아는 수면 마취에 잠들어 있던 엄마 뱃속 안에서 기구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움직이는 태아가 잡지 못하도록 움직임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엄마 배를 눌렀습니다. 태아는 그렇게 림포셉 자신의 몸이 이끌려 산산조각이 되어 엄마의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태아의 도망은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절규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작은 분만실 수술 때에는 어느 날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어느 날은 생명을 만나는 일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14주 미만의 주수, 사회 경제적 사회 24주 미만까지 허용되는 낙태는 결국 원하면 누구든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시킨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조혜지 의원님의 법안에서 말하는 6주 미만의 낙태를 허용한다는 이 법안은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유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 허용 주수는 10주 미만으로 내세워 여성의 건강 및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임신이 시작되면 여성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10주가 넘어가면 여성의 몸은 완전한 임신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럼에 있어 조혜지 의원님의 법안은 10주 태아는 고통을 느낀다는 의학계 자료를 고려하고 그리고 10주 이상의 낙태는 여성의 몸을 해롭다는 여성의 건강권을 존중한 법안으로서 조속히 입법되어 여성의 건강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호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이신 오현민 대표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지난번 정부가 낙태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14주 이내 태아는 무조건 낙태 가능하고요. 24주 이내 태아는 산모의 임산부의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로 낙태가 가능하다는 법안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김민호 학생이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을 듣고 국회의원님들께 쓴 편지를 지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지금 낙태에 관한 법안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안은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또한 많은 나라에서는 매년마다 많은 낙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만약 이 법안이 조금 더 자유해지고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면 지금 또 심각한 낙태의 실행 횟수가 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조차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낙태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처참한 것밖에 없고 하나의 살인을 다른 단어로 좋게 포장한 것과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권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나라의 정책과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님의 슬로건에 비추어 볼 때 낙태의 대상인 그 아이, 즉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뱃속에서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권이 사라지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과 달리 변화되는 법에 의하면 사회 경제적 상황에 의한 낙태는 허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법안을 통과시켜 입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님의 머릿속에 낙태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긍정적이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동입니까? 나라의 일, 특히나 나라의 규칙, 즉 법안을 만드시고 통과시키는 분께서 어찌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가만히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다른 사람 생명을 살인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행동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과 그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과 만족을,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일,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도덕적이며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국회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의원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낙태는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생명의 목숨이고 인권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김민호 올림. 이 편지는 중학교 3학년 김민호 학생이 국회의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조혜진 의원님, 그리고 함께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이 역사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원님의 행동을 통해서 태아는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살아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공동대표 우리 박은희 대표께서 자유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박은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정말 중요한 법을 발의해 주신 조혜진 의원님과 또한 공동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이 커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경남 지역의 도민 여러분들과 또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우리나라의 악법 또한 악한 조례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시는지 그 모습들을 수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 현장에는 못 왔지만 여러 가지 유튜브나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국에서 제일 잘 싸우는 지역이 경남 지역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경남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아셨습니까? 네,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에 올라오는 그 전투 현장들을 보면 경남 지역이 가장 치열하게 너무나 열심으로 싸우시는 것을 보고 늘 감동받고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좋은 법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경남 지역이 전국 최고이더라고요.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 대표 발의해 주시는 의원님들 어느 지역의 의원님이신가 살펴봤더니 경남 지역의 의원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경남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구나.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귀한 법을 발의해 주신 조혜진 의원님과 또한 공동 발의에 참석해 주신 그 의원님들, 저는 정말 이 명단을 이렇게 작성하면서 정말 이거를 뭐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싶고 계속 기억하고 싶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조혜진 의원님,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님, 울산 남구 을 김기현 의원님, 부산 해운대구 을 김미애 의원님, 경북 구미시 을 김영식 의원님, 울산 중구 박성민 의원님, 부산 남구갑 박수영 의원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님, 충남 서산시 태안군 성일종 의원님, 비례대표 신현식 의원님,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윤한홍 의원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달권 의원님,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님,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님, 부산 수영구 전봉민 의원님, 경남 통영시 고성군 정점식 의원님. 경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들은 바로 이번에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법을 발의하시는데 용기를 내주신 이 의원님들이 저는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들은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나라의 일들을 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분들을 정말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운영위원 송혜정 대표께서 자유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운영이사로 있고 K프로라이프 상임대표인 송혜정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2018년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는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의원들과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정치가들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한다, 결사 반대한다, 철회하라 이런 말만 하다가 세상에 살다가 의원을 지지하러 내려올 일이 있다는 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아마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다고 저희가 무슨 조혜진 의원님 무슨 후원회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작년 4월 19일 날 헌법재판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났을 때 이 생명을 존중하고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많은 시민단체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통곡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31일까지 입법부로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낙태법을 개정해라.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그래도 국회에서는 우리 애들 좀 살려줄래나, 국회에서는 이 무너져가는 생명윤리를 지킬래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또 많은 단체들은 태아가 생명임을 열심히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12일 날 갑자기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낙태죄 조항을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낙태죄 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낙태를 마음대로 하든 말든 이제 그게 죄가 아니다는 소리입니다. 저희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정말 불같이 60여 개가 넘는 이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내놓은 정부안도 아까 여러분들 충분히 들으셨지만 이게 뭐 14주 24주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면 낙태 허용과 똑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의원 발의만을 기다리는데 이 의원 만나고 저 의원 만나고, 그런데요 저희는 이렇게 애가 타고 정말 가슴이 진짜 찢어지는 아픈 이런 일인데, 이 낙태법은 실제 국회에 들어가면은 별로 중요한 법이 아닌가 봅니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혜진 의원님은 사실 보건복지위도 아니고 법사위도 아니고 그 예산기획인가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경청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12주 태아의 모형을 보여줬을 때 조혜진 의원님이 눈가가 눈물이 확 젖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드시 발의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회가 그 바쁜 중에, 본인의 일도 바쁜 중에 정말 이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마침내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는 수정부터 인간이고 어떠한 낙태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가 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낙태를 허용해야 되는데, 조혜진 의원님의 법안을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논지가 되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법안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낙태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마치 낙태를 안내하는 법처럼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그것도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낙태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혜진 의원님 법안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법안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별명을 붙였어요. 조혜진 의원님이 쉰들러와 같은 분이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보셨죠? 영화 보셨죠? 유대인 학살에서 그분의 모든 돈과 그분의 생명과 모든 걸 다 걸고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분이 모든 유대인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살릴 수 있는 유대인들을 살려내신 분이 바로 쉰들러입니다. 저는 조혜진 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태아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쉰들러처럼 자신이 이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을 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의료계에서는 저희 나라가 최소로 잡아도 1년에 50만의 낙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반만 건져도요 1년에 25만 애지간한 시의 인구수입니다. 그런 생명을 구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인형을 갖다 놨지만요, 제 손에 들고 있는 거는 12주입니다. 10주면 모든 인간의 형상이 다 완성되고, 이거는 실제 크기, 실제 모양입니다. 이 아이를 낙태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흡입기를 들여가지고요 사지를 다 찢어버립니다. 머리는 크다고 으겨버립니다. 싹 갈아서 넣습니다. 이 아이가.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지금 밑에 있는 게 말한 24주의 태아의 크기입니다. 완전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애를요 사지를 다 찢어서 나옵니다. 이미 골도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짓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출산 직전까지는 내 뱃속에 있으면 죽여도 되는 게 여성의 권리라고 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어떤 정치인도 하나가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왜? 공격받을까 봐서. 네, 저희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조혜진 의원님을 응원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우리가 말했어요. 공격받을 거다. 공격받아도 구할 것은 구하는 이런 정치인이 진짜 정치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정치를 보면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도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 옳은 말 하는 사람, 국민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정치인은 응원할 줄 아는 수준 높은 국민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혜진 의원이 발의해줘서 감사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 수준도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도 옳은 걸 옳다고 말하고 지킬 걸 지킬 줄 아는 진정한 정치인을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응원할 줄도 알고 지지할 줄도 안다는 걸 보여주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 이번에 공동 발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명을 지키는 법,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여성들을 진짜로 살릴 수 있는 법이 이제 앞으로 나올 때도 이 조혜진 의원을 좀 본받아가지고 열심히 바른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의령군 기독교연합회 총무 되시는 황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구호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준비! 자, 구호하겠습니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고,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무제한 낙태 막는 조혜진 의원의 개정안 지지한다. 지지한다. 여성의 건강 보호하는 조혜진 의원 개정안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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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의 양심을 지켜주는 조혜진 의원의 개정안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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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념 촬영하겠습니다.